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가능 등을 공부하고 있는 메트리 마을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일림 종합 엔터테인먼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해 주시고요.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마다 제가 테슬라 분석 동영상을 가지고 오는데요. 자, 오늘 12월 17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한 2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어나시면 12월 18일 월요일이네요. 자,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뉴욕은 약간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온다는데, 자, 한국은 날씨가 좋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테슬라 중간 점검이죠. 일요일마다 해드리는데,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이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컸던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소식이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테슬라 리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NHTSA에서 이제 이걸 발행을 했죠. 그래서 국가도로교통국이죠. 예, 고속도로 도로교통국에서 이제 리콜을 이제 200만 대 이상을 했다. 그래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이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쪽은 OTA로 이제 무선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보내서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이미 보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HTSA의 지금 도로교통국에 리콜을 명령했던 분이죠. 헤드가 이번에 또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조사를 지난 2년 동안 이끌었던 헤드가 지금 스텝다운, 이제 물러섰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이분이 물러나기 전에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비난을 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리콜에 대해서 이제 여러 세 가지 생각을 본인이 내놨는데, 일단은 직접 본인이 몰아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3년 동안 몰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저도 이제 최근에 사가지고 이제 뭔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FSD 자율주행 쪽은 더 좋죠. 예, 요것도 1년 이상 몰았다 그랬는데 좀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는 조금 더 안전장치를 제안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주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NHTS 리콜이 이제 들어왔는데, 테슬라는 OTA라 그래요. 오버 더 에어라 그래서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충분히 해서 다 해결이, 비용도 들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는데, NHTSA에서 리콜을 받은 게 한두 회사가 아닙니다. 포드는 54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 45번, 벤츠 자체도 26번이나 받았고요. 닛산도 23번, 뭐 이렇게 제너럴 모터스 뭐 20번 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다 리콜을 받는데 굳이 왜 테슬라만 이렇게 집중해서 관심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리콜들은 직접 차를 몰고 가서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직접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쪽에 이제 운전자들이 조금 부지하게 운전을 한다. 그래서 주의를 더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좀 더 강화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또 이번 주말에 또 나온 게 OTA를 통해서 홀리데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저는 아직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에서 저는 일단 나가서 한번 봤는데 이제 주차장으로 가야지 이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슈퍼차저 있는 데서 후진을 하니까 옆에 차가 있는지 선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주차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보이실 텐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 차가 어디 있는지, 주차 구간이 어디 있는지 한 번에 딱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글로 옮겨가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홀리데이 근처에 OTA를 통해서 새롭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는 게 또 테슬라 운전자들한테는 큰 선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 관련해가지고 사이버 트럭 계속 나오고 있죠. 파운데이션 시리즈라고 해서 초기 모델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모터 3개 달린 비스트가 나오고 있고, 이제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특별한 기능들이 더 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자, 멋지게 주차가 되어 있는 자, 이렇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뉴스페이퍼에서 이제 사이버 트럭이 운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사이버 트럭이 정말 awesome, 뛰어나다, 인정해라,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보는 거랑 사진을 보는 거랑 많이 틀립니다. 저도 직접 가서 이제 영상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직접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속에 대한 설명도 이번 주에 새롭게 나왔죠. 그래서 패널이라든지 문이라든지 뭐 전선이라든지 밑에 배터리가 어디에 설치됐는지 이렇게 이런 것들 자 부속하고 부속 가격까지 자세하게 이번에 공개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볼 수 있고 스피커도 자 10개 이상 굉장히 잘 달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 트럭 이제 배달을 한다고 하는데 자 미리 주문한 사람들이 아직 못 받고 있죠.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막 초조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 사이버 트럭을 직접 디자인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디자인을 누르면 미리 주문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사이버 트럭도 이제 디자인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문한 사람들한테는 또 이메일도 예, 다 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딜리버리 데이트가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계속 이제 처음에 생산한 것들은 지금 배달이 되고 있는데 약간 주문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 두 개, 모터 두 개 달린 거죠. 그래서 오브웨이 드라이브 요거는 이제 99,990불짜리인데 요거는 1월부터 3월 사이에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2024년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배달이 되고요. 자, 모터 두 개 달렸고 318마일에 갈 수가 있고 한번 충전하면 지로백이 100km까지 올라가는데 4.1초밖에 안 걸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요거 먼저 내놓는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조금 싸고요. 그 다음에 비스트 모델이죠. 모터 3개 달리고 지로백 2.6초 되는 자, 힘이 엄청난 845 마력을 가진 이 사이버 비스트는 내년 중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시리즈 먼저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 2개짜리 다시 이제 비스트를 자 배달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 생산이 언제부터 많이 되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곧 예, 내년에는 12만 5천 대 이상 생산이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게리 블랙 같은 사람은 더 많이 생산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자세하게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는 지금 자동차 쪽에서 자 25,000대 정도 25,000불짜리 차가 이제 기가 텍사스 그 다음에 기가 베를린 기가 멕시코에서 이제 생산이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멕시코 공장이 지금 누에보 리온 쪽에 환경 승인까지 받고 이제 건설이 시작될 것 같고 1억 5,300만 불짜리 1억 5,300만 불짜리 지금 인센티브를 또 받는다 이렇게 또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스웨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스웨덴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노조가 조금 퍼지는 느낌이 있었죠. 자, 네덜란드도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 그룹하고 정부 쪽의 로비스트들을 조금 더 예, 고용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하지만 예, 테슬라의 스웨덴 이 자동차 인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금은 이 번호판 배달하는데 조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예, 테슬라는 지금 잘 올랐죠. 예, 지금 뭐 사이버 트럭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3주 연속 지금 올랐고요.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자, 이번 주에 특히 자, 점도표가 낮게 찍히면서 파월 연준장이 약간 부드러운 예, 뭐 약간 중립적이긴 했지만 자 그런 발언 덕택에 자 테슬라도 좀 예, 혜택을 조금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 23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240불대, 250불대까지 결국 올라왔고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253불로 잘 끝났습니다. 과열기는 아직 안 됐고요. 63.52밖에 RSI가 되지 않고요. 아직 CC까지 조금 더 과열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한번 뛸 것 같은데 앞으로 한 2주 정도 이 가격으로 좀 움직이다가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당장 호재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막 좋아지면은 조금 더 올라가서 가열돼서 뭐 260불대, 70불대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뭐 그렇게 큰 호재는 없고요. 이미 일단은 장대 양봉으로 한번 뛰었습니다. 자, 거래량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죠. 1억 4천만 주, 1억 5천만 주, 지난주 금요일날 1억 3천만 주까지 잘 늘었습니다. 자,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테슬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단가는 235불입니다. 239불대도 이제 물량이 많이 있고요. 200불대에서 220불대 사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0불대에서 260불까지 좀 산 사람들도 있고요. 그 이후로는 자 거의 없고요. 자, 테슬라의 지금 펀더멘털이 조금씩 네, PE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1.63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 높죠. 예, 그래서 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81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 포워드 PE도 65.74고요. 자, 올해 초만 해도 이게 20 정도밖에 안 됐었죠. 지금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마켓 캡은 지금 8,050억 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가면 1조 달러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위험도는 2.33으로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 지난 5년간 49.47%의 자, 판매를 자, 기록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높으냐 안 높으냐, 퍼가 81인데 너무 높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팩으로 보면은 성장주는 보통 팩으로 계산하는데 퍼를 성장으로 나누면은 1.8밖에 안 된다고 게리 블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낮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예, 그래서 2030년까지는 60%까지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균적으로 24%씩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은 주당 순이익이 3불 20밖에 안 되지만 2030년에는 22불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의 퍼가 예, 정당화된다 이렇게 게리 블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전문가들도 이제 팩을 계산하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매출로 나누는 사람들 있고 예, 주당 순이익으로 이제 나누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애플이 3이고 예, 마이크로소프트 2.4, 자, 그냥 테슬라 1.6밖에 안 됩니다. 물론 조금 더 낮은 아마존, 엔비디아, 자, 메타, 구글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자, 많이 높진 않습니다. 보통 1 정도가 자, S&P 500이라고 보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성장주이기 때문에 좀 높게 가져가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담 조나스가 이렇게 또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다른 차들 포드라든지 GM 같은 거 보면 1.9, 뭐 2.6밖에 안 된다, 퍼가.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조금 높지 않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69인데 좀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내년도하고 앞으로의 성장률을 계산하면 그게 높지 않다 이렇게 아담 조나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올해 주당 순이익은 차 가격을 많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좀 많이 높았었죠. 그래서 2023년 올해 초가 여기인데 요때만 해도 한 4불 정도 됐는데 차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 지금 3불대까지 일단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당 순이익으로 보면은 조금 주가가 조금 높다, 이제 퍼가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내년도 2024년 주당 순이익은 이제 계속 올라갈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일단은 4불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 게리 블랙은 한 4불 30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당 순이익이 4불 30이면은 멀티플을 얼마 주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예,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예, 게리 블랙은 차량 딜리버리를 180만 대에서 내년도에도 240만 대, 차 가격도 45,600불에서 평균적으로 46,400불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더 높게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불 30, 멀티플 뭐 70 정도만 줘도, 네, 74, 28, 73, 예, 요렇게 뭐 매주 계산을 해드리는데,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70 정도 주면은 한 301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 주가를 이제 300불 정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번 주에도 시킹 알파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내년도 3불 96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 35명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25년은 5불 40까지 보고 있고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24%, 자, 그다음에 내후년에 36%씩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더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조금 많이 오르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좀
이런 상황이고, 지금 당장 내년도 목표 주가는 246불 정도 평균적으로 잡히고 있는데, 자, 이 가격을 지금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은 사자는 12명이고 홀드는 13명인데 어떻게 보면 홀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사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애매하고 그냥 홀드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싶고, 2023년에 270불 정도 보았는데 2024년 내년도에 시킹알파에서 333불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300불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그래서 지금 CFR에 있는 300 보고 있죠. RBC 캐피탈 301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며칠 전에 아담 조나스가 380불짜리 내놨습니다. 워낙에 이제 사자하고 팔자 사이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는 게 좀 애매하긴 해요. 골만삭스 235불 보고 있고요. CT 255불, 도이치뱅크 260불 보고 있습니다. 팔자는 뭐 구겐하임에서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132불로. 좀 이거 말이 안 되죠. 번스타인도 150불 정도 보는데 정말 차만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그거 빼고도 제일 낮은 거 골드만삭스 235불, 뭐 250불도 있고요. 자,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잘 믿음이 가는 사람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담 조나스 380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아담 조나스 380불에 한 110불 정도가 도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거죠. 그래서 요거 빼면 한 270불 정도가 좀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만 보면 86불만 볼 수 있지만은 모빌리티 쪽에는 82불 정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3 서드파티 서플라이어까지 합치면 41불 정도 볼 수 있고, 에너지 쪽에서 48불, 보험 쪽에 8불, 네트워크 서비스 115불, 이게 도조 쪽이 115불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것들 해서 380불 잡고 있는데, 만약에 도조를 빼버린다 그러면은 한 265불 볼 수 있네요. 265불 정도. 자,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전기차 시장은 계속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가지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거 계속 각광을 받고 있고요. 지금 2023년에 3881, 3,881억 달러 시장이었는데 그게 9,519억 달러로 전기차 시장 확대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죠. 매년 13.7%씩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듯이 내연기관 차들이 이미 지금 많이 어느 정도 팔리는 게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래로 계속 둔화가 되고 있고요. 팬데믹 이후 이전 수준도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차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지금 15.5% 정도 마켓시어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쪽에 전기차 판매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너지 쪽에서 보더라도 이제 석탄 쪽 에너지는 이렇게까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태양열하고 그 다음에 바람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더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역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이제 마켓시어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48%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노르웨이는 이제 16.3%, 자, 혁신의 계곡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인구의 33%, 5%는 금방 받아들이게 되죠. 아일랜드도 16% 정도 되고요. 덴마크가 14%,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한 9.2%로 되고요. 차가 많이 팔리는 프랑스에서도 벌써 6.2%까지 마켓시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테슬라의 마켓시어입니다. 전기차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도 지금 4.1%까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다른 뭐 호주 같은 데서 3.5%, 테슬라가 독일 쪽에서도 2%,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영국 같은 데서도 1.1%. 자, 계속해서 그 마켓시어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이미 비중이 뭐 한 요 정도 되겠다면은 테슬라가 그 비중의 한 반씩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테슬라 판매 보시면은 지금 독일이 거의 6만 대, 빨간 거죠. 프랑스가 5만 대, 그 다음에 영국이 거의 4만 5천 대 정도, 자, 노르웨이도 한 2만 대 이상, 스웨덴도 거의 18,000대, 덴마크 18,000대, 네덜란드 18,000대, 이태리도 한 18,000대 정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판매가 작년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럽 쪽에 테슬라 판매가 거의 40만 대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브랜드별로 보더라도 테슬라는 작년보다도 거의 100% 이상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중국 쪽도 잘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약간 주가가 좀 흔들렸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화요일까지죠. 그래서 중국의 보험 등록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5,400으로 좀 줄었죠. 17,600에서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영향을 더 받긴 했습니다. 다행히도 수요일날 점도표가 잘 나와서 주가가 또 반등을 하긴 했는데, 자, 일단은 중국 쪽에 이번 주 화요일날 나오는 또 보험 등록 숫자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보험 등록이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라 BYD, 샤오펑 많은 전기차들의 보험 등록이 좀 줄었습니다. 중국 경기가 조금 악화되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일단은 그래도 누적 판매, 누적 보험 등록 숫자는 거의 50만 대를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보다 10만 대 이상 더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만 작년보다 확실히 더 많이 지금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만 해도 82,432대고요. 자, 이번 달에는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가 상하이 전체적으로 도매 판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큐뮬러티브 세일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50만 대 이상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동차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차저 네트워크와 관련해가지고 또 이번 주 좋은 소식이 들렸죠. 그래서 베스트 웨스턴이 테슬라 차저를 호텔에다가 북아메리카 전체를 통해서 또 깐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힐튼과 관련해서도 한 2만 대 정도 설치했다 그랬는데 베스트 웨스턴 호텔 여관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 북아메리카 쪽에. 자, 이쪽에 또 다 설치를 하면은 테슬라가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많은 회사들이 지금 테슬라와 협력을 해서 슈퍼차저를 깔고 있습니다. 뭐 BMW, GM, 포드 다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이거 지금도 레벨 4, 3죠. 지금 3세대 충전을 하더라도 지금 빠른데 지금 4세대가 줄도 더 길다고 하죠. 지금 여기저기서 잘 설치가 되고 있고, 자, 미국 전역에서 지금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년도 한 4월 정도부터면은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더 많이 깔리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금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3마일만 가면 되고요. 5kg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쪽, 그래서 이번에 수익이 어떻게 잡힐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1월 한 20일 정도에 실적 발표할 텐데 서비스 쪽 실적이 어떻게 잡힐지 궁금하고요. 에너지 쪽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랜드롭 공장에서 엔트롭이죠. 자, 그래서 랜드롭 공장에서 지금 메가팩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가팩 잘 설치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소식은 테슬라 보험도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조금 안 좋았던 소식은 이제 약간 클래스 액션이라고 그래서 단체 소송, 집단 소송을 좀 또 준비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험 금액을 너무 많이 낸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안전하게 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쪽에서 안전 스코어를 조금 더 낮게 잡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험 더 많이 낸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상태고요. 자, 아무튼 에너지 이제 메가팩이라든지 에너지 스토리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매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자, 이번에도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공매도는 3.32%로 지난주보다 조금 줄었고요. 지난주 목요일날 42.97%로 공매도가 다크풀에서 많이 줄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58.73%까지 더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은 아마 월요일에도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방어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물론 금요일 날은 빅텍 위주로 테슬라 포함해서 올라갔습니다.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인 테슬라 주변의 상황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헤지 펀드들 판매는 뭐 거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160만 주 정도 조금 더, 예, 지금 헤지펀드를 조금 더 팔았고요. 투자자들의 뭐 센티먼트 이런 투자 심리도 아직까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그래도 블로거들하고 신문하고 뭐 기술적인 면, 펀더멘털적인 면에서는 아직 강하고요. 자, 퓨처펀드 게리 블랙의 퓨처펀드 테슬라 여전히 실전 0.2% 정도 팔고 있고 아크도 여전히 한 10%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는 뭐 거의 비슷하게 사고 팔고 자, 기관들이 하고 있고요. 자, 이제는 이제 4분기에 실적 발표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부자들도 이제 11일 전까지만 팔고요. 예, 지난주에는 더 안 팔았습니다. 자, 주가가 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자 거래는 아직까지는 더 없었고요. 자, 지금 이제 FSD 12가 언제 나오냐 그렇게 자꾸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2월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아담 조나스도 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나왔는데 이게 12가 지금 나오려고 딱 하는 찰나에 자, 리콜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자, 배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 예, FSD 베타 마일은 거의 5억 마일 이상 지금 달린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호재가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이제 다음 주 이제 거시경제만 좀 잘 이겨내면은 12월 말에 이제 좀 조용히 지나가겠죠. 산타랠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자, 12월 말까지 좀 조용하게 지내다가 이제 결국은 1월 2일에 모든 게 달려 있겠죠. 그래서 1월 1일 날 차량 인도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트로이 테슬라이카는 47만 7천 대 정도 배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80만 1074대 지난주보다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자, 요 정도 차량이 인도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정도면은 테슬라가 실적 발표할 때 목표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설비를 좀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서 43만 5천 대밖에 네, 차량을 인도하지 못했지만은 연말까지 180만 대는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유지가 되면은 네, 다행인 거고요. 자, 일단은 독일 쪽에서는 이제 보조금을 갑자기 4,500유로를 주던 거를 12월 31일까지 배달하면 됐는데 12월 17일까지 배달을 하라고 이게 내일인데 자, 그때까지만 예,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차들이 혜택을 당장 내일부터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독일 쪽에서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자, 다행히도 이제 내년부터는 모델 3도 7,500달러 텍스 크레딧을 못 받는다고 이번 주에 나왔죠. 이것도 이제 주가에 영향을 좀 미쳤었는데 자, 그래서 모델 3가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이거를 못 받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텍스 크레딧 받으면 2만 불 때 지금 살 수 있거든요. 주에서 이제 조금 더 텍스 혜택도 주고 그러는데 자, 그것 때문에 아마도 조금 판매량이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180만 대만 좀 달성을 해주고 47만 7천 대 이상 조금 인도만 해줘도 1월 2일 날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20일까지 실적 발표할 때까지 이제 조금 예,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잘 올라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일단은 제 내피셜이고요. 예, 가봐야 알 것 같고 자, 지난번에는 자동차 판매가 186억 달러였고 자, 에너지 쪽이 16억 달러 그 다음에 서비스가 22억 달러였는데 자, 요런 것들이 얼마나 더 증가될지 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자, 그 다음에 지금 마진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지 않았냐, 19.9%로. 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앞으로, 예, 얼마나 마진이 더 올라갈지, 예, 그것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지금 운영 마진도 7.6%로 좀 떨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 줄지. 자, 그래서 지금, 예, R&D도 열심히 잘 쓰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수익도, 예, 계속해서 잘 늘어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자, 앞으로, 자, 더 많이 수익을 내고, 자, 지금 차 하나당 이제 생산 비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37,500불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예, 거의 10,000불 가까이 자 한 대 생산할 때마다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마진율 이번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18.7%에서 마진율이 18.8%로 조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2일 날 차량인도 잘 나오고 예, 그 다음에 1월 말에 이제 실적 발표 잘 하길 예, 저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가정에 사랑평강 넘치기 기도하고요. 예, 오늘 방송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예,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또 화이팅입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By definition, we must move to renewable energy. We will eventually run out of energy and die. Civilization will collapse. Really what matters is, are we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If for us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we have to build a lot of cars. Until we see every car on the road being electric, we will not stop. So, this is really just 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 All right.